애플이 인도에 큰 베팅을 하는 이유. 복잡한 목재기와는 델리에서 조립했고 밝은 돌담은 라자스탄에서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4월 18일 애플의 빛나는 새 뭄바이 매장의 문을 연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로 날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애플의 사장인 팀 쿡은 하이파이브와 나마스테를 나누며 이 매장을 오픈했고 이틀 뒤에는 인도 최초의 애플 매장인 델리에 똑같이 화려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곧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게 새로운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플 매장의 인산인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도는 고가의 기술기기를 소비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첸나이 외곽의 윙윙거리는 공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는 점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치적, 물류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애플은 새로운 아시아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인도는 올해 14억 명의 인구로 중국 인구를 앞지르면서 곧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도인에게 애플 제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리서치 회사인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절반 이상을 애플이 차지하는 반면 지난해 인도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4.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부유해지면서 인도인들은 핸드셋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인도에서 애플의 매출은 거의 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투자회사인 웨드부시 증권에 댄 아이브스는 2025년 인도 매출이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도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장입니다. 라고 쿡은 지난 2월 투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수년 전 중국에서 배운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 공정에도 적용됩니다. 20세기 초반의 애플은 대부분의 제조 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기업이 사업을 하기에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위험은 양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중국 소유의 인기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제재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물류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 제조 공급망이 중단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1월과 12월의 일련의 딸꾹질로 인해 아이폰 14 프로의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할 때 애플은 모든 사과를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생산을 시작한 인도는 이제 미래 수출 기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도움이 됩니다. 9월에 애플은 인도에서 최신형 휴대폰을 조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발표하며 아이폰 14를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2025년까지 아이폰의 4분의 1이 중국 이외의 지역, 주로 인도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이 에어팟 이어폰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도 또 다른 승자가 되었습니다. 애플은 현재 태국에서 맥북 노트북을 생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니케이는 이달 초 보도했다. 애플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중국의 방대한 내수 시장 지난해 애플의 700억 달러 이상 가치과 일부 수출을 위해 중국에서 생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부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지난달 쿡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애플과 중국의 공생 관계를 칭송하고 수도에 있는 애플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둘러보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애플은 제품의 일부 최종 조립을 다른 나라로 옮기더라도 부품은 중국의 긴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술 가제트를 만드는 것은 자본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의 안슐 굽타는 중국과 같은 제조 생태계를 갖춘 나라는 조만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장에는 항상 어느 정도 상호 의존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다른 국가들은 애플의 제조 파이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입니다. 4월 19일 쿡은 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셀카 애호가로 유명한 모디 총리는 금색 아이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매장에 모인 인파를 보면 모디 총리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2차원의 첫 암호화폐 규정 최종 의회 표결 통과. 목요일 유럽 의원들은 유럽연합에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을 제공할 야심 참 법안의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자산 시장 줄여서 마이커의 규정 승인은 정부가 신생산업을 이 정도 규모로 감독하려는 첫 번째 시도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비롯한 몇몇 대형 기업이 무너진 이후 나온 결과입니다. 메이어 리드 맥기네스 유럽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수요일에 이 법안이 27개 회원국의 공식 승인을 받은 후 7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정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년 동안 개발되어 온 마이커는 집행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를 단속하는 미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암호화폐 업계 임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법이 최근 암호화폐의 여러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말하며 이미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커의 대표이자 녹색당 국회의원인 어니스트 우르타수는 이번 최종 승인은 지난 10년 이상 많은 초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사기꾼과 범죄 조직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조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규제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이커가 시행되면 이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블록 회원국 중 한 곳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블록 전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은행감독청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갖춰 또 다른 FTX식 붕괴를 방지하는 등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업 아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사 디카프리오는 2차원의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블록이 될 것이며 다른 관할권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치북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투자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영국과 미국 같은 다른 관할권에서 암호화폐 규제 노력을 더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기네스는 의회 토론에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특정 암호화폐 자산 사업자를 붕괴로 이끈 일부 관행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FTX, 테라, 루나, 셀시우스, 보이저와 같은 프로젝트의 붕괴를 겪었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과 감독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금융 서비스 사이의 연관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침은 지난 여름 예비 승인을 받았지만 작년 가장 큰 실패의 핵심이었던 암호화폐 부문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탈중앙화 금융,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모두 마이커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이미 마이커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 달러와 같은 보다 안정적인 자산과 1:1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토큰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마이커의 규제를 문제 삼고 있으며 운영자는 현지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고 법정화폐로 뒷받침되지 않는 비유로화 표시 토큰에 대해 거래 상한선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평가들은 블록의 여행 규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은 또한 사용자에게 익명성을 제공하는 업계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거래소는 모든 거래에 대한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고 1영유로 1.97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자체 호스팅 지갑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마이커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여행규칙 준수에 대한 기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업계 임원들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최근 미국이 섹터별 법안을 추진하는 대신 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주도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코인베이스,
서클, 바이낸스와 같은 유명 업체들이 유럽에서 입지를 강화했으며 화요일 코인베이스 시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향후 운영과 관련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인 나나 무르게사는 마이커의 개발이 길어지고 시행이 지연되면서 암호화폐 회사들이 과도기에 놓이게 되었다며 여건이 발효될 때까지 여러 이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르게사는 월요일 인터뷰에서 마이커가 시행되면 훨씬 더 범유럽적인 블록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